의리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는 시간. 심연의 등대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단톡방 알림이 30개 넘게 쌓여 있습니다. 어제 동창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하자는 메시지들이 쏟아진다. 누군가는 다음 주 토요일을 제안하고 누군가는 그 다음 주말이 좋다고 댓글을 단다. 읽었다는 표시가 뜨면 답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지가 화면 위에서 맴돌다가 그냥 멈춘다. 또 가야 하나? 만나고 오면 매번 기운이 빠지는데 왜 또 나가게 되는 걸까? 의리 때문일까? 추억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거절할 용기가 없는 걸까? 오전 12시 점심시간입니다. 구내 식당은 언제나처럼 북적입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시선이 무겁다. 팀원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이 보입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자 누군가 말을 건다. 주말 잘 보냈냐고. 괜찮았다고 답합니다. 실은 동창회에 다녀왔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형식적인 반응만 돌아올 게 뻔하다. 식사 내내 대화는 계속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 학원 이야기를 한다.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히 웃어줍니다. 그렇게 30분이 흘러간다. 식판을 반납하며 문득 생각합니다. 동창회든 회사든 똑같구나. 어디에서나 나는 관계라는 이름의 의무에 갇혀 있다. 사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직장인 10명 중 4, 5명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나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먹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왜 계속 연락하는 걸까? 끊으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추억이 있고 의리가 있고 체면이 있다. 무엇보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견딥니다. 억지로 웃고 형식적으로 답장하고 마지못해 나간다. 그렇게 관계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며 산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0시 원룸 거실입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자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온몸이 피곤하다. 회사에서도 식당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 왜 나는 혼자 있을 때 더 편한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다. 관계 속에서 나는 지쳐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뒷전이고 타인의 시선만 신경 씁니다. 동창회에 가기 싫어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혼자 먹고 싶어도 팀원들과 함께 앉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 사랑이 결핍된 관계는 의무와 피로만 남긴다. 새벽 3시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이 뻐근하고 목이 뻣뻣합니다. 베개를 이리저리 뒤척여보지만 편한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맴돕니다. 나는 왜 친구를 선택하지 못하는 걸까? 왜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걸까? 왜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마주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극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나를 정의합니다. 타인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타인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 극복에 실패하는 걸까? 고독이 두렵고, 타인의 시선이 무섭고, 의리라는 말 앞에서 비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만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2시입니다.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창가 쪽에는 연인들이 마주 앉아 웃고 있고, 한쪽 테이블에는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자 앉아 있는 나 자신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괜히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뭔가 바쁜 척 누군가와 연락하는 척 하고 싶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외로워 보일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나왔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불편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목구멍이 좁아진 것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그들은 즐거워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입니다.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왜 혼자 있지? 친구도 없나? 외로운가?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독한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텅 빈 내면이 두렵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는 누구인가?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한다. 동창회든 회사 모임이든 의미 없는 만남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진정 고독한 자라고. 무리에 속해 있어도 외롭다면 그것은 진짜 고독이 아니다. 진짜 고독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만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른다. 그렇게 살면서 고독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카페를 나섭니다. 겨우 30분을 버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톡방을 확인합니다. 누군가 저녁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밀려온다. 오늘 저녁은 혼자가 아니구나. 답장을 보냅니다. 좋다고, 갈 수 있다고,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고독을 회피하는 것일까? 저녁 7시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와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환풍기가 돌아가지만 연기는 여전히 얼굴을 스칩니다. 친구가 말을 시작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연봉이 얼마나 올랐다고, 아파트를 샀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질투일까? 부러움일까? 아니면 그냥 초라함일까? 친구는 계속 말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나는 소주잔을 비웁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실수록 머리가 무거워지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나는 뭐 했지? 승진도 못했고 연봉도 그대로고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 친구 앞에서 나는 언제나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합니다. 친구가 낸다고 했지만 나도 카드를 꺼냅니다. 형식적인 실랑이가 오간다. 결국 친구가 냅니다. 고맙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초라해진다. 돈도 없는 주제에 괜히 카드를 꺼냈구나. 헤어지며 다음에 보자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은 우리의 지옥이라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나를 정의합니다. 친구가 승진했으니 나는 낙오자다. 친구가 아파트를 샀으니 나는 실패자다. 친구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타인의 성공으로 나의 실패를 확인한다. 나 자신의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자기 극복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볼 수 없다. 타인이 규정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친구가 나를 실패자로 본다면 나는 실패자가 된다. 회사가 나를 평범한 직원으로 본다면 나는 평범한 직원이 된다.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를 만났지만 즐겁지 않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해졌다. 그런데 왜 또 만났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노래방입니다. 동창회 2차입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1차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2차 안 가면 섭섭하다고, 의리가 없다고. 그 말 앞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따라왔다. 노래방 안은 어둡고 답답합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립니다. 귀를 찌르는 음향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숨쉬기가 힘듭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무슨 노래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 이야기를 한다. 아무도 노래를 듣지 않는다.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을 뿐입니다. 나도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돌아오면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하면 분위기 깬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그래서 억지로 한 곡을 선택합니다.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옛날 노래. 부르는 동안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여기 있는 건가? 집에 가서 자고 싶다. 하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뒷담화의 대상이 되니까. 니체는 가장 냉혹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의리는 자주 비겁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관계를 끊을 용기가 없어서 의리라는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만난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축하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축하한다. 정말로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리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온다. 의리라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의리는 다르다. 의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된다. 의리 때문에 가기 싫은 모임에 가고, 의리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의리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의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비겁함을 포장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되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들이 무섭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답을 알고 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으로 도망칩니다. 의미 없는 만남으로 일정을 채우고, 형식적인 대화로 시간을 때우고, 억지 웃음으로 공허함을 가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고독을 회피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연기한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추억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자기 극복을 포기합니다. 노래방을 나섭니다. 새벽 2시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창밖에 어둠이 유독 짙다. 오늘도 나는 비겁했다. 거절하지 못했고, 나 자신을 선택하지 못했고, 의리라는 족쇄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후회할 것입니다. 왜 갔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독이 두렵고, 타인의 시선이 무섭고, 의리라는 말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이 세 가지 족쇄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자기 극복은 이 족쇄를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가능하다고,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뜹니다. 오전 6시, 어제 노래방에서 돌아온 지 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린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나와 눈이 마주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 얼굴이 됐을까? 눈 밑에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거울 속 나는 낯설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걸까? 매주 가기 싫은 모임에 나가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의리라는 핑계로 나를 희생하면서 거울 속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니? 동창회 친구들, 회사 팀원들, 고등학교 친구, 아니면 나 자신? 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타인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은 버려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극복은 가장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 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단톡방에 답장하지 않는 것. 오늘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것. 오늘 거절하고 싶은 모임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자기 극복의 시작입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만은 나를 선택하겠다고.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르겠다고.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단톡방을 엽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그냥 끕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조금 가볍다.
단톡방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 나를 선택했다.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분명한 선택입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철학책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그냥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의 감촉이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들리는 나 자신의 호흡 소리가 편안하다.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단톡방 알림입니다. 오늘 저녁 모임 있다고 나올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것입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의리를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오늘은 어렵다고, 다음에 보자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속이 뻥 뚫린다.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곧 사라집니다. 대신 자유로움이 온다. 나는 오늘 저녁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계속 읽습니다. 1장, 2장, 3장.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입니다. 2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책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외롭지 않다. 오히려 충만하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무리 속에서는 타인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 타인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르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것이 진짜 외로움과 진짜 평화의 차이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무리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웃고 떠들지만 공허함만 남고 계속 대화하지만 단절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진짜 평화는 홀로 있을 때 옵니다. 아무도 없지만 충만하고 말하지 않아도 소통되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했고 고독이 두려웠고 계속 누군가와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고독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나 자신과의 대화가 즐거워진다. 이것이 자기 극복의 과정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나 자신에게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책을 덮습니다. 오늘 저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임을 거절했고 혼자 있었고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확실히 달랐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 11시입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연락처를 열어봅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연락했지? 이 사람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아니면 나빠지나?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3년간 연락 없던 사람, 5년간 안부조차 묻지 않던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던 사람, 이들의 번호를 왜 가지고 있는 걸까? 언젠가 연락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지우기가 아까워서? 니체는 말했습니다. 죽은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시체를 안고 사는 것과 같다고.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1년이고 어떤 관계는 10년이고 어떤 관계는 평생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다.
추억 때문에, 의리 때문에, 혹시 모를 미래 때문에 그렇게 죽은 관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삭제 버튼 위에서 망설여진다. 정말 지워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3년간 연락 없던 사람을 지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미 관계는 끝났습니다. 번호가 있든 없든 연락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던 사람, 나의 실패를 즐기던 사람,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먹이던 사람, 이들의 번호를 하나씩 지웁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모든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위로하고, 어떤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끌어내리는 관계,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나를 과거에 붙들어두는 관계는 끊어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연락처 정리가 끝났습니다. 수백 명이던 연락처가 수십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이제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그저 아는 사람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의 성장을 응원하고 나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죽은 관계를 끊어냈고 유통기한을 인정했고 진짜 친구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타인의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관계의 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전 7시 30분 출근길 지하철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어깨가 가볍습니다. 지난주 이맘때는 단톡방 알림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임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단톡방을 엽니다. 여전히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표시가 뜨지만 상관없다. 나는 답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하철이 지상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하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오늘은 보입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나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합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 사랑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면 타인에게도 관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야 한다. 회사 팀원들과 어울려야 한다. 고향 친구를 만나야 한다. 모두 해야 한다였습니다. 나의 욕망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나를 선택합니다.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답장하고 싶지 않으면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주말 잘 보냈냐고 묻습니다. 잘 보냈다고 답합니다. 정말로 잘 보냈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혼자 책을 읽었고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생산적이지 않았지만 가장 평화로운 주말이었다.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가자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오늘은 혼자 먹고 싶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나를 선택합니다.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아무도 대화할 필요 없이, 형식적으로 웃을 필요 없이 그냥 밥만 먹으면 됩니다. 편안하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르고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밤 12시입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눕히니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단톡방에 답장하지 않았고 점심을 혼자 먹었고 거절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었지만 의미 있는 선택들이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의 윤곽.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왜 또 갔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선택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어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선택들을 했을 뿐이다. 답장하지 않기, 거절하기, 혼자 있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변화가 됩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선택하는 것. 타인의 기대보다 나의 욕망을 우선하는 것. 의리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자기 극복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단톡방 알림이 올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모임을 거절할 때마다 불안할 것이고, 혼자 있을 때마다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기대 속 인생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주지 않고, 단계별 실천법을 알려주지 않고, 성공 사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 함께 머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거짓된 답보다 진짜 질문이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쉬운 위로보다 불편한 진실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출근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하게 변한 나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비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는 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의리가 아니라 자기 사랑을 향해, 무리가 아니라 고독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친구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면의 등대는 오늘 밤도 켜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길입니까?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 질문 앞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